자, 명제 그 용어 정리 좀 해볼 건데, 자, 명제가 무슨 뜻이었어? 명제는 무슨 뜻? 참거짓만 기억나? 자, 명제는 이제 뭐였었냐면은 그 참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었죠. 참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 명제였고, 조건은 뭐였어? 조건은 변수값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지는 문장이나 식. 변수값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지는 문장이나 식이었고, 그런 진리집합은 뭐였어요? 진리집합. 조건이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변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집합으로 만든 게 진리집합이죠. 그쵸? 그래서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값들의 모임.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값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의 부정은 우리 어떻게 썼죠? not P, 물결문에 이제 붙였었죠? 그리고 명제 P가 참이면 부정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리고 만약에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뭐야? 참이야, 거짓이야? 부정은 참이죠? 맞죠? 네. 그리고 진리집합 이제 쓰는 건데, not P의 진리집합. 일단 원래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라고 위에 나와 있고, 그럼 not P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여집합. 자,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이제 집합 표현으로 P 합집합 Q로 표현해주면 될 거야. 여기서 또는이라는 게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였죠? 합집합, 그지? 자, 이건 어떻게 썼죠? 세 번째 거. 조건을 이제 부정을 해주래. 그러면은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걸 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not P. 그리고 또는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또는. 그리고라고 이제 바뀌죠? not P이고 not Q라고 부정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 집합으로 표현해서 교집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그리고가 교집합의 의미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 P 그리고 Q의 부정. 아까 했던 것처럼 물결문이 붙여주시면 되겠죠.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쓰는 거 맞니?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기호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라는 건데, 자, P명 Q이다.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화살표로. 그리고 앞에 P는 뭐였었죠? 앞에 P는 가정, 뒤에 Q는 뭐였어요? 결론이었죠? 각각 가정과 결론으로 써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일 때, 거짓일 때 진리집합 사이에 어떤 포함관계가 있었어? 참일 때는 이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앞에 게 크다, 뒤에 게 크다? 뒤에 게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포함관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니? 그치? 자, 만약에 거짓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거짓일 때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찍 그어주시면 됐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5번. P명 Q이다가 만약에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 뭘 확인했었지, 우리가? 그 용어가 발레고요. 그 용어가. 그럼 확인하는 게 뭐예요? P는 만족시키지만 Q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겠지? P를 만족시킨과 동시에 Q를 만족시키지 않는 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이제 P 빼기 Q라고도 얘기를 했었지? P 빼기 Q. 기억나시죠? P 빼기 Q.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P에다가 참이야. 그래서 이 명제에 부정을 쓰라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든을 부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어떤으로 바뀌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 라고 써야 되겠지? not P이다. 자, 그러면은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부정해줬을 때 거짓이 나와줘야 되겠지, 거짓이.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자, 얘가 거짓이야. 부정을 해주면 어떤이 뭐로 바뀌죠? 모든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저 not P를 부정해주니까 원래 P가 돌아오겠지. 그리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니까 부정해준 거는 참이 돼야 되는 거 기억나죠? 참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을 해주면 우리가 참이 돼야 되는, 참거짓이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건이 하나일 때였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두 개가 쓰였을 때에는 그 조건이 두 개 쓰여진 명제는 부정했을 때 반드시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인 명제인 not P이면 not Q이다는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었다라고 했었지. 역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꾼 건데 얘도 알 수가 없었고요. 자, 그리고 대우는 알 수가 있었죠. 대우는 어떻게 나오죠? 대우는
원래 명제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3단 논법 이거 어떻게 써야 돼? 3단 논법. 이거 주의해 주실 게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어야 돼. 참. 이거 짝대기 하나만 쓰면 이건 틀린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P이면 R이다 가 참이다 라고 써주셔야지만이 맞는 거예요. 짝대기 안 쓰면 틀려. 이거 써주셔야 되고 한글로 참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했을 때 기호로 나타내고 다음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얘가 참이면은 방금 전에 했듯이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그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이 순서 그대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했죠? 충분 조건. 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있었어? 얘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밑에 거는 보시면은 PQ가 참이고 QP가 참이야. 순서를 반대로 해도 참이죠. 이때는 쌍방향으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쌍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얘네 둘 다 무슨 조건이었지? 필요 충분 조건이었죠?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것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 부분 이제 넘어갈 건데, 자, 정의를 이제 뭐라고 써야 될까, 정의? 우리가 뭔지는 아는데 설명하기가 뭔가 좀 쉽지가 않죠? 자, 정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제 배웠었냐면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야.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한 문장. 자, 증명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이었죠. 증명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참인 명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정리였죠. 정리는 참인 명제를 정리라고 했어요. 참인 명제. 자, 정의,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한 문장, 증명,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 정리, 참인 명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써주시고. 자,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를 두 가지 배웠었죠. 뭐하고 뭐 있었죠?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었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지? 규류법이 있었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증명하는 거였어요? 얘네는 이제 맨 처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저건 뭐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그쵸. 원래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대신 대우를 이제 증명을 해서 참이됨을 확인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었지. 그리고 이제 귀류법이 뭐였죠? 귀류법. 부정을 증명?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모순을 증명하는 거. 땡. 결론을 부정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가정의 모순이 발생함을 보이는 방법이었죠. 결론을 부정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가정의 모순이 발생함을 보이는 방법. 이게 귀류법이었어. 결론을 부정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가정의 모순이 발생함을 보이는 방법이 귀류법이었고요. 그게 귀류법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이 뭔지 쓰고 그 예시를 좀 몇 가지를 쓰래요. 절대부등식의 뜻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 항상 성립하는 거? 그치. 그 어떤 변수나 미지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했어.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 우리 총 몇 가지 배웠었어? 우리 그 책에는 6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일단 몇 개 써볼게. 자, 첫 번째 거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A 제곱이 땡.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은 A-B가 0보다 크다라는 요게 첫 번째였어. 두 번째, A제곱이 0 이상.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0 이상. 이게 세 번째였어. 네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는 게 네 번째였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써준 다음에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였지? 여기서 A, B가 둘 다 0이다 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거가 이제 뭐였었냐면은, 다섯 번째 거는 일단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A, B가 둘 다 양수이고 A가 B보다 크다면, A 제곱도 B 제곱보다는 크고요. 루트를 해도 우리가 앞에 게 더 크다라는 이런 관계도 있었죠. 이게 다섯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과 같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절대값 A는 반드시 그냥 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것도 있었죠. 기억이 나시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두 가지 이상 쓰는 건데, 우리 거기 예시로 나왔던 것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A제곱 플마 AB 플러스 B제곱이 항상 0 이상이다.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였었지? 두 번째? 요거 있지 않았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가 0 이상이다. 라는 것도 있었던 거 기억나요, 요거?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거는 항상 둘이 합쳐서 절대값 한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우리 이제 거기 있던 순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들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다 썼죠?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 건데, 일단 그 식부터 좀 먼저 써볼게. 조건이라. 일단 산술기하의 조건이 뭐였죠? 조건? 일단 산술기하 식은 기억나니? 식? 산술기하 식이 이거 아니었어?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 게 이제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이걸 쓰기 위한 존재 조건이 뭐였어? 그 여기서 이제 쓰이는 두 문자, A, B가 양수여야 되잖아요. 이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이 부등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지.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 등호는 그 더하는 두 문자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였어. 요럴 때 성립하는 거였죠. 등호는 요렇게 좀 봐주셔야 되고,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증명하는 거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 증명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그대로. 자, 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산술기하식에서 이제 원래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2를 곱한 걸로 쓰지만은 2를 곱하기 전의 식이 얘잖아. 그래서 앞에 거를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 뒤에 거를 기하평균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은 이 얘네 둘이 뺀 것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을 할 거야.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을 하는 거니까 얘가 앞에 있는 게 0보다 확실히 큰 거야? 지금 얘가 0 이상임을 증명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0 이상이야? 그건 지금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등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부등호를 쓰는 게 아니야. 그건 증명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럼 일단 통분을 이제 좀 해주시면은 A-2 루트 AB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분자의 형태를 좀 잘 보니까 쟤를 완전 제곱식으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식도 당연히 0 이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조건과 식을 쓸 건데, 자, 일단 식부터 먼저 써볼게. 우리가 아는 식은 요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항상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식이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 조건이 뭐였지? 그 조건이 그냥 a, b, x, y는 실수라는 조건이야. 실수라는 조건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었어요. 단 등호는 어떨 때 이제 성립을 해주냐? 단 등호는 이제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 라는 게 조건이었죠. 요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증명하는 게 아까 앞에서 산술기하 증명했던 것처럼 이 좌변에 있는 거에서 우변에 있는 거를 빼줌으로써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반드시 얘가 이제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빼준 게 얘가 반드시 0 이상일 수밖에 될 수가 없다. 0 이상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지금은 아직 0 이상인지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싹 다 이제 전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뒤에 있는 것도 쭉 이제 전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길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써볼 수가 있겠죠? 길게. 자, 이렇게 이제 길게 썼는데 소거가 되는 게 보이죠?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이렇게 이제 날라가고요. 남는 것만 좀 다시 한번 좀 써보시게 되면요.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다. ay 마이너스 bx의 전체의 제곱이어서 여기에서 0 이상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돼. 다시 얘기하지만 산술기하와 코시쇼바르츠 부등식의 증명은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게 0 이상이다라는 걸로 구하는 거예요.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게 0 이상이다. 알겠죠? 근데 그 구하는 과정에서 막 중간중간에 막 부등호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0 이상이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